국내 최초 나일론 교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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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번에 우리 흥민이하고 우리 항서영 보였어요? 70m. 아우, 우리 또 잘 흥민이가 달리네. 원더골 놔주시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우리 항서영, 형이라고 하겠다. 우리 박항서 삼촌. 박항서 삼촌. 그냥 진짜 베트남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내가 그 한국어 강의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분들도 만나시고 인도네시아 분들도 만나시는데 신경전이 있었겠는데.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요즘 우리 그 길거리 다니다 보면 베트남 분들이 어깨에 이렇게 뽕이 넣고 계시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찌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여튼간에 뭐 요즘 나는 바빠가지고 그런 거 볼 시간도 없고 지금 이제 컴퓨터와 언제나 뭐 사투를 부리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저런 말만 하니까 별로 재미는 없네. 저런. 그렇군요. 근데 메말랐네. 요즘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 정산과 또 보고서와 이 학기말 정리의 어떤 그런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좋은 쌤은 뭐 그 학교 안 나는 거 하니까 뭐 이런 거 모르지? 2년 전에 열심히 했죠. 지금. 그럼 나쁜 쌤은 좀 바쁘신가 봐요, 요즘. 뭐 요즘 뭐 계속 프로젝트 보고서 쓰고 뭐 이런다고 정신이 없지. 안타깝네. 저는 제가 좀 항상 이렇게 뭐 닥쳐야 하고 항상 제일 끝에까지 미루다가 일을 처리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아이고야, 억수로 싫어하는 스타일인데네. 네,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인데 아시잖아요. 근데 그동안 내가 돈을 안 썼네. 그래가지고 좀 며칠 남았다고. 거의 돈이 한 1,000만 원 넘게 있는데 그 돈을 안 썼어 내가. 그 돈 쓰느라고 아주 좀 장난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요. 또 제가 이렇게 표와 숫자 좀 약한데 돈 때문에 미치겠어요 요즘. 정말. 아니 교감쌤한테 불려가서 또 한 소리 듣고 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실 좀 그럴 잠밥은 좀 지났고요. 제가 제 스스로 제 머리를 쥐어받고 있습니다. 아니 나라에서 아야들을 위해서 미리 돈 쓰라고 3월에 딱 내려준 돈을 아직까지 안 쓰고 있으면 어쩌겠다는 게고. 진짜 그렇죠. 진짜 이상하다. 진짜 이상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12월에 돈을 써가지고 내년 3월에 아이들에게 빨리 혜택을 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진짜 이상하다. 아이고 참. 진짜 이상하네. 지금 뭐 이런 이상한 얘기하는 가운데 좀 댓글도 이상한 댓글이 몇 개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나는 이 댓글 보고는 좀 짜증이 훅 나오던데, 야 수업 성찰일기 왕왕 팬입니다. 이렇게 써주신 분인데 임주연 쌤이신 것 같은데, 와 성찰일기에 대해 가지고 뭐 재미와 감동 두 가지를 모두로 잡은,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맞아 진짜 다입니까? 맞아 읽어주세요. 맞아 끝까지 다 읽어주세요. 야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자녀를 대하는 부모님, 아이들을 대하는 모든 어른들에게 유익한 성찰일기 항상 응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좋은 쌤 나쁜 쌤도 항상 감사합니다. 쌤 더더욱 흥해라. 좋네요. 감사하네요. 좋네요. 감사하네요. 이래서 제가 이 코너를 폐지를 못해. 참. 야 그런데 콕 집어서 진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네요. 그러니까 감사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밑에 한 줄 더 있었는데 짤이 되게 그리웠다 하는 댓글도 같이 달아주셨어요 이분이. 짤이 그리웠다. 맞죠. 호바. 달아주셨어요. 그거 외에도 지금 또 하나 또 댓글 달린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많이 다시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정소영이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이 방송을 이제 알게 되어 너무 아쉽네요. 세 분의 입담과 재치에 듣는 내내 귀가 즐겁습니다. 이분은 콕 집어서 얘기 안 하시네요. 아마 좋은 쌤 같은데.
네. 저는 초등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사정과 교육 관련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유익하네요. 더 자주 올려주세요. 세 분의 지역이 모두 다른데 어떻게 모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듣다 보니 선생님들의 모습도 궁금해지네요. 나름 캐릭터를 상상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내셨어요. 사실 뭐 나머지 두 분 얼굴 보시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청취율 떨어집니다. 네. 그렇죠. 좋은 쌤 보면 괜찮은데 청취율을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 목소리로만 함께 하시는 게 아마 본인의 정신 건강에도 그게 더 유익하실 것 같아요. 네. 왁하는데 우리가 뭐 어때서? 네네. 아이고. 지금 그리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정말 사람들 방문 잘 안 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지금 뭐가 하나 달렸어요. 한 줄이 뭐 달렸죠? 예, 제가 읽을게요. 김유미. 예, 잘 듣고 많이 배우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짧고 간단합니다. 간단 명령합니다. 김유미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방송이 송출되는 루트가 몇 가지 루트가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팟빵 전통적인 이제 어플이죠. 팟빵이라는 그 팟캐스트 전용 앱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 iOS 팟캐스트 거의 기본적으로 송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미지 띄우고 쭉 그냥 목소리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는 이제 유튜브 프리미어 아니면 화면 딱 꺼버리면 이제 소리가 안 들리는 단점이 있긴 한데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팟캐스트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유튜브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 아이스크림 쌤튜브라는 데도 저희 방송이 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하여튼 여러 가지 루트로다가 방송 들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또 의견 반영해서 방송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댓글은 내가 이제 맨 처음에 읽은 그 댓글이 너무 충격이 커서 좀 이상한 쌤은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갈란가 모르겠는데 나는 어깨가 좀 처지네. 그렇죠. 올해는 내 이름이 이렇게 안 불릴까 좀 아쉬움이 좀 있으면서. 그렇죠 뭐. 사실 뭐 이때까지 나쁜 쌤밖에 안 나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아쉽네. 아니, 저는요 이런 댓글뿐만 아니라 했잖아요. 그 요즘 또 교원 평가가 막 끝난 시점 아니겠습니까? 교원 평가에도 우리 학부모님들 댓글이 그냥 아주 그냥 칭찬이 있어요. 이게 그냥 아이고 이거 몇 점 나왔습니까? 저희가 5점 만점이잖아요. 네. 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거의 좀 만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또 아들한테 또 협박했네 또. 초코파이 걸리고 저학년은 아이들 평가가 없습니다. 그렇지. 학부모님 평가하고 그다음에 동료 교원 평가만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댓글 달아주시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아이고. 저기 나쁜 쌤은 고등학교라서 이게 좀 그렇죠 댓글들이. 사실은 제가 원래 이제 전인교회에 있었으면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짱이에요, 선생님한테 배운 게 너무 감사해요 이런 댓글이 달렸을 건데 내가 지금 학교로 옮겼더니 이게 평가 대상에서 조금 달라졌어. 중간에 오니까. 그래갖고 애들도 모르고 뭐 선생님들 잘 모르고 학부모는 더더욱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도 뭐 워낙에 인성이 있다 보니까 5점 만점에 거의 5점 가까운 점수. 진짜 나이 있기는 식을 줄 몰라. 점수 말고 댓글. 댓글이 한 개도 없네. 역시 고등학교는 내라는 존재를 몰라 이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 조은 쌤은 어떻게 그 학교 근무하시던 시절에 학부모 평가나 교원 평가 좀 어떻게 잘 나왔었습니까? 근데 사실 뭐 초등은 학부모 평가는 거의 만점 아닙니까? 거의 뭐 만점 안 받는 그렇죠. 거의 만점. 그러니까 거의 만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긴 했지만 거의 만점에 가깝고 학생 평가도 항상 평균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그렇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이런 건 사실 기본이고 더한 것도 있었는데 제 입으로 요것도 말하기 좀 그렇네요. 근데 사실 학교 돌아가면 두렵습니다. 지금 말이죠. 저희가 서로 확인할 수 없다고 그냥 막 던지는 거죠 지금. 알 수 없어. 보여줄까? 알 수 없어. 보여줄까? 까볼 수도 없고 까볼 수도 없고. 자, 진정하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가 이렇게 좋은 글만 달렸던 것도 아니고
네. 이 교원평가가 좋다고만도 볼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저희 교육정책방송은요. 교원평가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김혁 선생님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볼 텐데요. 저희 중간 시간을 듣고 이 교원평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쌤, 나쁜쌤, 이상한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을 듣고 계십니다. 네, 아이고 참 매년 말이죠. 이 시기가 되면 참 이거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애매한 때가 옵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이번 12월 5일이 교원능력 개발평가 제도가 도입된 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저희가 10주년을 맞아서 이게 과연 괜찮은 건가? 이대로 괜찮은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단국대학교 교수님 7분이 올 5월부터 7개월 동안 이 교원능력 개발평가 제도 개선 연구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진행하셨어요. 우리 하고 친한 사람들이가? 우리 아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그 사람들까지 해줘야 돼. 예, 일면식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 양반들이 교수님들이 우리 교원들 빼놓고 이분들끼리 교원능력 개발평가 제도 개선 연구라는 것을 진행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한번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제4의 인물이죠. 우리 김영식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쌤의 쉬운 쌤. 네, 멋쟁이 쉬운 쌤 김영식입니다. 캐릭터 완전히 잡고 들어가시네요. 쉬우니까. 아니 근데 너무 쉽다고 지금 우리 방송도 좀 쉽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요즘에 한 3년 되고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또 그 알릴레오 이런 데도 한 번씩 나가시고 이러니까 조금 우리 쌤을 대충 쉽게 보는 게 아닌가 알릴레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할릴레오. 절대 피가로. never. 한 번도 방송 대충 해본 적 없고요. 온 에너지를 다 바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팬들도 꽤 많으실 텐데 애청자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저희가 말이죠. 저희도 교원평가 말고 진행자 평가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진행평가를 5점 촉구로 해가지고 진행자 게스트들이랑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좋습니다. 아무튼 자신감 좋습니다. 우리 고정 패널들은 평가에 포함시켜야죠. 고정 패널. 자,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2월 5일에 교육부에서 교원능력 개발평가 제도 개선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요즘 발표 많이 합니다. 교육부. 네, 그렇죠. 되게 바쁠 것 같아요. 많이 해. 열심히 일하셔 일단. 이 12월이면 말이죠. 교원평가 결과 때문에 선생님들 굉장히 민감한 시기예요, 사실. 맞아요. 그렇죠. 저희 아까 농담식으로 서두에 얘기했지만 솔직히 이거 열어보시고 나 이제 그만둘란다. 이게 뭐냐. 암상하시는 분들도 많지. 장난 아닙니다.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렇죠. 저희 교원평가 결과 나올 때마다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 들립니다. 이런 거 왜 하냐 막 불만이 터져 나오고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한 20개 정도 댓글 달리잖아요. 예를 들면 그 중에서 한 개가 딱 눈에 들어오면 20개 칭찬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맞아. 아니 근데 20개나 칭찬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었잖아요. 지금 예를. 그러니까 이게 악플 하나 딱 달리면 다른 평가는 진짜 다들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다들? 그러면서 제가 유추하죠. 이 엄마 누구지? 막 유추합니다. 그렇죠. 막 유추하고. 혹시 누구 엄마? 이러면서 아니 나는 과거에 네네네. 애들이 내 수업에 대해서 이제 평가에 대한 댓글을 좀 달았는데 어떤 애들은 선생님 수업이 너무 열정적이세요. 선생님 수업 때문에 제가 굉장히 발전됐어요. 뭐 이런 댓글 쭉 읽다가 밑에서 선생님 수업은 너무 어려워서
듣기 싫어요. 뭐 이런 식의 댓글이 하나 딱 달리는 거야. 그때 속상하죠. 내가 도대체 이 아들한테 어찌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 자, 그러면요, 우리 영식쌤, 도대체 네네. 이 교원평가는 그러니까 10년 됐다고 했는데 언제 네.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제도가 이제 처음 그 논의가 됐던 건 2000년대 초반이고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네.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요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당시 네. 이제 교원 평가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굉장히 높았었던 때고요. 당시 이제 교육이 인적자원부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2005년도에 이제 도입을 하기로 하고, 전국에 한 47개 정도 시범학교를 통해 이제 적용을 해본 거죠. 그때는 이름이 교원평가제였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교원 능력개발평가라고 이제 명칭을 좀 바꿨고, 이제 그러면서 점차 이제 시범학교를 늘린 거죠. 2007년도에 506개, 2008년도에 한 660개. 그러다가 2009년도 이제 2008년도가 이제 이명박 정부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1,570개 교를 이제 하다가 2010년 딱 10년 전이죠. 2010년에 전국의 모든 학교에 이제 실시하게 된 거죠. 아하. 그랬군요. 이 논의가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저도 옛날 사람이라가지고 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응팔 뭐 이런 거 보시면은 당시에 이제 IMF 때문에 막 정리해고 바람에 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다 명퇴 당하고 정리해고 당하고 근무평가 받아가지고 다 잘려 나가고 막 이러던 시절. 그러다가 이제 2002년인가요? 저희 IMF 거의 이제 극복을 하고 나서 딱 보니까 이거 선생들은 평가를 안 받네. 그러면서 그런 국민적 요구가 좀 빗발쳤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학교에서 애들 집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 중에는 이제 수업을 형편없게 이제 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네네. 뭐 저런 사람 안 잘리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그렇죠. 있었던 거죠. 네. 그 당시에 언론에서도 막 선생님들이 네네. 뭐 이렇게 애들 막 때리는 거, 뭐 장풍 선생님 막 이런 거 언론에 막 계속 나왔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보니까 이번 수년 동안 많은 교원단체들이 거의 10년 내내 어떤 교원단체는 이거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사실. 네네. 그런데 여기 연구 영역 결과 보면 폐지보다 개선에 방점을 둔 거 아닌가 뭐 이런 게 드는데 결과도 도대체 왔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가 이거 연구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실시했다는 그 연구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정부가 이제 이걸 제일 추진할 때 보면 일단 그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굉장히 대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이제 교사들은 폐지를 요구해도 정부 입장에서 쉽게 이제 그걸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을 그러겠네요. 거라고 보고요. 이 연구됐던 어떤 배경도 보면 이제 어쨌든 전면 도입 10년 됐는데 이걸 통해서 거둔 이제 그간의 성과는 뭐냐, 이제 그리고 또 한계는 뭐냐 이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뭐 성과가 좀 없었으면 왜 없었는지, 그러면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한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기 위한 그런 연구였지 않았나, 이제 그런 배경에서 시작된 연구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영식쌤, 저희가 말이죠, 우리가 평가 되게 많이 받는다? 요즘은 초등학교랑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평가가 없는데 우리 선생님들은요 해마다 평가를 너무 많이 받아. 기본적으로 평가를 받는다? 근무 성적 평정이라고 해서 근평. 네, 우리 윗분들이 근평하십니다. 그다음에 무슨 교원 다면 평가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를 해요. 평가. 네. 고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아이들하고 학부모들한테 그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요것도 받고요. 뭐 이렇게 평가가 많아 이게 막. 이거 근데, 뭔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체제 시스템에? 이제 그 크게 보면 이 평가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교원 업적 평가로 지금 돼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로 돼 있는데, 뭐야 이거? 이제 교원 업적 평가가 이제 이상한 쌤이 얘기하는 이제 근평이죠, 근평. 근데 이 근평이 옛날에는 이제 교장 교감만 주던 거를 그 교사 다면 평가가 들어왔죠. 그래서 그 학교 안에서 다면 평가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동료 교사들에게 이제 평가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머리 아파 죽겠어요. 그거. 예, 금평에 이제 반영을 시켰죠. 예, 물론 이제 금평에 반영시킬 때 교장 교감이 단면평가 결과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 1등수 주고 싶은 사람 다 뒤집어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단면평가가 큰 의미가 없는데 하여튼 그런 평가가 돼 있고 이게 2016년도에 아마 그 성과급하고 이 단면평가 결과가 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면평가 결과에 따라서 좀 성과급이 좀 달라지는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연동이 돼서 그게 이제 교원 업적 평가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교원 능력 개발 평가죠. 그래서 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는 크게 3개 아닙니까? 동료 교원 평가 그리고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2개가 돼 있고 요것 말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보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일종의 이제 설문조사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학교 민주주의 지수 뭐 이런 거 조사한다고 하고 맞아. 예, 또 학교 자체 평가한다고 해서 또 이런저런 그 만족도 조사 같은 걸 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사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평가가 많은 거죠. 네네. 네. 시험 너무 많이 봐. 하여튼 그런 건데 이게 이제 교원 업적 평가는 어쨌든 승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대 평가입니다. 그리고 교원 능력 개발 평가는 이제 일단은 절대 평가죠. 절대 평가고 그다음에 목적이 2개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점수가 낮으면 당신이 연수 받고 오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개발하는 거. 개발에 일단 초점 맞추고 있는 거는 뭐 그 실제 이제 그 목적대로 되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어쨌든 좀 그런 다른 성격을 좀 갖고 있는 평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어쨌든 교사들 사이에서 좀 신뢰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은 일단 이게 좀 성격을 좀 혼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과급 평가랑 그다음에 요 능력 개발 평가랑 좀 이렇게 혼재가 되면서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마치 이제 좀 성과를 평가하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처음에 이 제도 도입될 때부터 이제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만족도 조사로 이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그게 다 만족도 조사건 뭐건가 다 평가로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그 좀 약간 불쾌감이 좀 드는 거고 또 실제 학생들의 그 평가하는 태도를 좀 보면 몇몇 아이들은 되게 열심히 이제 좀 많이 써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애들은 빨리 끝내려고 하고 또 좀 약간 좀 감정에 좀 치우치는 좀 그런 부분들 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 당해봐라. 그걸 지켜보는 교사 입장에서는 저 평가 결과를 내가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냐 이제 당연히 이제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좀 없고요. 고등학교는 그렇죠. 애들 평가 장난 아니죠. 또 막말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아무 상관없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학부모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가 좀 교사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아이 이제 만족도 조사 참여하라고 이제 이렇게 문자가 와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불러다 놓고 이제 수업 어떠냐, 뭐 이해하기 쉽냐, 재밌냐, 선생님 친절하시냐 물어봐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학생 만족도 조사랑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겹칠 수밖에 없죠. 근데 굳이 이제 학부모 만족도 조사 꼭 해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지금 잠시 얘기하시다가 좀 말한 것 같은데 그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뭐 제도 개선 연구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살펴보니까 2가지 이제 설문 결과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 뭐 학생과 교원과 학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좀 해석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설문조사는 일단 그 학생과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좀 이렇게 했는데, 교원들의 관점에서는 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필요하냐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대략 한 43% 정도라고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네, 그 생각보다 좀 많이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57% 정도가 지금 이제 필요 없다. 이제 교사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면 효과성을 물어봤어요. 효과성. 그래서 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이게 효과가 있냐 이렇게 했을 때 교사들이 한 37%가 효과 있다. 이제 뭐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쳐가지고 37%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나 이제 효과 없다가 이제 63%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교사들은
이 교훈 개발평가에 대해 좀 부정적인 입장을 좀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도 그래도 제 예측보다는 높은 비율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필요성과 효과성을 좀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 그러니까 학부모들이죠. 보호자들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쳐가지고 90%입니다. 아이고야. 절대적이네. 잘 알도 못하는데 뭐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한다는 얘기가? 89.6%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효과 있다라고 보는 분들은 73%.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90%, 효과 있다는 73%.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효과가 교사들이 기대하는 효과랑은 제 생각에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가 다른데요? 교사들이 생각하는 효과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그 전문성 신장이니까 이게 이제 전문성 신장에 효과가 있냐 이제 이렇게 답변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렇죠. 그에 비해서 학부모들은? 근데 그에 비해서 학부모들은 저도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추정인데 부모들이 이제 어쨌든 교사의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이제 교사들에게는 일종의 이제 견제가 되고 좀 더 이제 노력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되게 돌려서 말씀하시네. 그냥 제 생각에는요 몇몇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선 자르고 싶다 해도 그것 가지고 자를 수 없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효과 있다고 말을 하는 거니까 학부모들이 그렇고요. 학생들도 필요하냐로 보았을 때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합쳐서 90%예요. 와. 매우 그렇다가 38%, 그렇다가 5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7%, 그저 그렇지 않다가 3%.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의 학생들이 필요 없다고 그랬지 대부분의 애들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효과 있냐, 이게 효과적이냐라고 했을 때 효과 있다가 78%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쳐서 그리고 그렇지 않다가 이제 22%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아마 학부모랑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자기들이 어쨌든 공식적으로 교사들한테 할 말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 또 그 효과 있다 이렇게 답변했을 거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게 약간의 어떤 소통의 창구도 되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입장에서 학생 학부모가 좀 이걸 좀 요구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 허허, 야, 뜻밖이네. 자, 그러면 뭐 그 설문조사는 됐고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여론조사는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요. 네네. 전국 거주 이제 20대에서 60대까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얻은 표본수가 한 680명 정도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설문조사하면 그래도 한 1000개 이상은 좀 돼야 된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봐서 이제 이 설문의 어떤 신뢰도에 대해서 좀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설문조사 해보면 저도 이제 설문조사 여러 번 해봤는데 표본수가 한 300개 넘어갈 때 형성된 의견들이 대체로 이제 끝까지 가는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680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흐름들은 좀 볼 수 있는 조사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뭐 이걸 이제 제도에 이제 반영할 거다 그러면 좀 더 이제 표본수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데 좀 문제는 없다 이제 이렇게 좀 보는데 조사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필요하다가 이제 52%가 돼 있고 그다음에 보통이다가 23%예요. 그다음에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합쳐가지고 대략 6.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그 일반 시민들도 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이거 폐지해야 되냐 물어봤었거든요. 네. 예, 그때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은 9.1%고요. 아이고. 중립, 중립이 그렇죠. 중립이 한 29%. 그다음에 폐지 반대가 38, 폐지 매우 반대가 18.9. 그래서 합쳐서 반대하는 여론은 한 57%가 됩니다.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일단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은 꽤 높다. 이제 이렇게 이거 해야겠는데? 뭐 하자 그냥. 예.
이건 뭐 결과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원들과 학부모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 요 의견이 상당히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학교 밖에서 교사를 보는 거하고 또 학교 안에서 교사를 보는 거하고 좀 뭐랄까 좀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렇게 요게 이제 그러니까 교사들의 생각과 그다음에 일반 시민이나 학부모들 생각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네네. 요게 이제 그 뉴스 댓글 봐도 되게 분명하게 이제 되게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같은 게 이제 기사로 뜨면 밑에 이제 댓글을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봤더니 주로 이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반대하는 여론들은 약간 좀 선생님들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학생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기나 하냐 하면서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 네. 딱 봐도 선생 티나. 그렇지. 교사가 아니면 모르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노에 차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일반 시민들 댓글들을 보면 물론 이제 시민들 중에 약간 좀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기는 한데 대체로 보면 이제 막 잘라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뭐 이제 그렇죠. 이런 의견들이 좀 줄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이제 어른들 이제 뭐 20대 이상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에 20대 초반 선생님들은 초반의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20대 후반부터 이렇게 어른들 같은 경우에 뭐랄까요? 옛날 학교 다니셨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이게 체벌하고 이제 매 때리고 그러던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던 시절에 학교에 대한 좀 그다음에 선생에 대한 좀 안 좋은 그런 체험적인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거기에서 또 나는 온도차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집니다. 그럼 교원 단체들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교원 단체별 생각은 좀 이 연구 결과에는 좀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뭐 전반적으로 보면 뭐 교총도 그렇고 전교조도 그렇고 어쨌든 현재와 같은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정서가 굉장히 강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속해 있는 좋은교사 운동 정도나 좀 약간 개선해서 좀 더 필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 대부분의 단체들은 저 교육정책 디자인 연구소 이제 요즘에 활동하는 데인데 여기도 이제 좀 이제 개선해서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 외의 단체들은 상당수는 대부분 좀 반대하는 의견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반대라는 게 폐지인 거죠, 폐지. 그렇죠, 폐지 입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단체나 전문가 그룹들, 뭐 교수들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 그룹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시민단체는 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찬성합니다. 학부모 단체도 그렇고, 학부모 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교사들의 어떤 수업이나 어떤 학급 운영, 생활교육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가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통로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 어떤 교원단체는 합법적으로 무기명 악플을 달 수 있는 창구를 열어준 거다. 막 이렇게까지. 근데 실제 또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교사들의 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라고 하는 게 상당수 이제 거기에서 좀 많이 기인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고 또 수업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이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막 악담들을 써놓으니까 네네. 교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마냥 좋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연예인들도 악플 때문에 시달리고 뭐 고생하고 이러는데 그런 글 보면은 사실 가르칠 의욕이 뚝 떨어지잖아요. 똑 떨어지지. 그래서 이제 이번 연구 결과도 보면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일종의 필터링 시스템 같은 걸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뭐 욕설이라던가 이런 것들 자체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좀 필요하다. 이제 뭐 이런 의견들 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좀 더 좀 강하게 이제 학교마다 조금 이렇게 일종의 관리자 메뉴 그걸 좀 줘서 좀 양심적으로 이런 완전 악성 댓글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아예 삭제를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학생 학부모들 그걸 알게 해서 만약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거를 잘 써서 하고 싶은 말을 해야지. 그렇게 그냥 욕지거리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해봐야 다 삭제된다.
좀 이걸 알아야 좀 그게 좀 줄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네요. 그렇네요. 네. 필터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네네. 자, 그러면 이번 뭐 연구 보고서가 지금 나왔다 하는데 이거 뭐 어떤 방향으로 이 연구 보고서가 작성됐나요? 네네. 개선 그러니까 이제 방안 연구니까 개선 방안을 내놨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크게 이제 이 연구팀에서 제시한 게 크게 한 3가지 모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이고야. 이 보통 연구라고 하는 거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교육부에서 이제 위탁한 연구인데 보통 이렇게 연구가 내려오면 한 가지 방안으로 해서 연구 결과를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3가지 정도의 이제 안을 제시하고 그걸 이제 교육부에 제가 이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래서 3가지 안을 제시를 한 거죠. 그 첫 번째가 이제 책무성 모형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2번째가 학교 자치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환류 모형, 피드백 모형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걸 약간 절충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3가지 방안들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책무성 모형입니다. 이게 다른 표현을 하면 이제 근평 통합 모형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근무 평정과 교원 능력 개발과 합쳐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제 여기에 문제의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실제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안 된다. 왜 그런가? 이게 교원의 어떤 그 인사와 이게 연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봐요. 예, 그래서 실제 그리고 이제 지금의 근평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교장 혼자 평가한다. 교장의 주관적인 평가가 있다. 근데 실제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교사들의 지도를 받는 대상은 학생이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이 근평의 일부 반영시켜야 된다. 오호. 이게 이제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오호. 별로네. 재밌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교육청 평가할 때 교육청 평가를 교육부가 하게 되면 교육청이 교육부만 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평가 결과도 왜곡되고 또 교육청이 실제 교육청 행정을 통해서 시혜를 보는 학교를 위한 행정을 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교육청 평가를 학교에서 교사들이 또 학생 학부모들이 우리가 교육청을 평가해. 교육청을 평가하도록 하자. 그러면 교육청의 행정이 달라질 거다. 이제 이런 이제 취지인데 이걸 똑같이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무성을 높이겠다 해서 책무성 모형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교사들의 평가를 교장만 하게 하면 이거는 오히려 더 주관적인 평가가 되고 실제 교사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반영을 시켜야 교사들이 학생을 보는 그런 교육 활동을 하게 된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지금 이런 안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무성 이거 들으니까 혹하는데요, 이게 교사들이 참나 뭐 장난하나 지금 현재 돈 받았으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모형 괜찮은 거 아닌가요? 좀 이상한데요. 네. 들어봅시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네. 장난하나 지금. 교장 교감 근평을 30에서 40으로 하고 그다음에 동료 교원의 단면 평가를 30에서 40으로 하고 그리고 학생 평가를 30에서 40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100%를 만들자라는 거죠. 아이고야. 네. 이제 요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죠. 이제. 예, 지금 책무성 모형 간단하게 들었는데 네. 간단하기는 목소리 복잡하구만. 복잡한가요? 난 되게 심플한데. 난 이상한데. 그러면 그 학교 자치 모형하고 환류 모형, 그 피드백 모형이라고 했는데 그 2가지는 또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자치 모형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공동체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시도교육청마다 학교 평가를 학교 자체 평가로 다 전환시켰잖아요. 그렇죠. 이 학교 자체 평가 안에다가 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통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평가 계획을 세우되 그 안에다가 교사 개별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교사 공동체에 대한 평가를 같이 이제 받게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학교 평가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할 때 이
교원에 대한 어떤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을 같이 고려해서 이제 결과를 내놓는 거죠. 그리고 개선 방향도 이제 자체적으로 찾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최근에 어떤 그 학교 자치의 흐름들을 좀 많이 좀 따라가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교사들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개별적으로 평가받기는 하되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학교 교사 공동체가 좀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좀 긍정적일 수 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교사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이걸 학교 자체에서 막 서로 이제 막 또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다 막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뭐 이름을 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죠. 학교 자치 모형은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까 환류 모형 피드백인데 네.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최대한 이제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제안을 보면 명칭 자체를 교원 능력 개발 평가라고 하지 말고 교원 활동 개선을 위한 구성원 만족도 조사로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동료 다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동료 평가를 아예 없애고 동료 다면 평가로 통합시키자라는 거죠. 좋네요. 네, 그거 제시했고 세 번째로 학부모 같은 경우는 교사들을 다 평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그래서 학부모는 교사 평가는 제외하고 학교 전반에 관한 만족도 조사로 대체하자. 예. 이거 학부모도 반대하겠는데? 그 학부모 입장에 좀 반대할 수는 있는데 그럼 남는 건 뭐냐면 학생 만족도 조사. 요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는 학교를 평가하게 하고 학생은 교사를 평가하게 하는 방식. 이제 요게 지금 환류 모형 또는 절충 모형 이렇게 제안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세 가지 모형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뭐 어째야 됩니까 이거?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뭐 좀 쓸만한 게 있는 건지 나는 지금 보통 쓸만한 게 없는데. 쌤은 셋 다 마음에 안 들어. 셋 다 마음에 안 들어. 세 개 다 마음에 드는데. 셋 다 마음에 들어요? 저는 셋 다 이상합니다. 이거 어째야 됩니까 이거? 셋 다 이상하군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그 저희가 봤을 때 이건 순전히 이제 저와 그다음에 이제 제가 속한 이제 우리 단체에서 좀 논의한 내용인데, 네. 그래서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책무성 모형은 금평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승진에 이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평가죠. 그러니까 줄 세우기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갖다 덧붙여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교사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데 그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승진에다가 반영시키겠다.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렵겠죠. 교사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하고 성과급하고도 또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굉장히 반발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저희가 이 초창기부터 주장했던 건데,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는 당연히 절대평가여야 되고, 그 다음에 승진을 위한 거는 상대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받아들이려면 기존의 금평을 없애라. 그래야 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취지가 살아난다. 계속 이런 주장을 저희가 해왔거든요. 근데 금평을 없애라. 이 금평은 그대로 살아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들어오니까 이제 이중이 되고 둘 다 지금 저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취지도 그래서 살아나기가 좀 되게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책무성 모형은 좀 실현되기가 좀 쉽지 않다. 이제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두 번째 이제 학교 자치 모형, 이게 공동체 모형이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 이게 되게 이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좀 이런 고민들 좀 했었었는데 학교 평가할 때 교사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좀 별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 교사들이 하고 있는 수업이 지금 학생들에게 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만약에 좀 불만족도가 높다면 왜 그런지를 사실은 교사들이 함께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이제 교사 공동체 그 학습 계획도 좀 같이 짜고 이제 그걸 통해서 교원의 전문성을 좀 키워갈 수 있는 모형일 수 있는 거죠. 와우. 근데 좀 진짜 이상적인 것 같아요. 네, 이상적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되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체적인 학교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도 학교 평가가 되게 형식적이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교원은 개평가를 합쳐가지고 이제 하게 하면 본래의 어떤 취지, 그런 실질적인 의미들을 살리는 평가가 되진 않을 거다. 예, 그렇게 보죠. 그래서 좀 실현 가능성이 좀 낮다. 그리고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아마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도 좀 동의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네요. 일단 둘 다 실현 가능성이 없네요. 책무성 모형도 그렇고 학교 자치 모형도 그렇고. 네, 저는 좀 그렇게 좀 봅니다. 네, 그럼 하나 남았네. 하나 남은 게 이제 환류 모형, 절충 모형인데 그나마 이제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좀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식이 요게 아닐까 좀 싶어요. 그래서 뭐 제 짐작으로는 아마 연구팀이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좀 추측인데 제 추측이에요. 근데 일단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조금 중복되는 거 있잖아요. 동료 평가. 네. 요걸 좀 일단 없애는 거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금평 없애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또 교원 능력 개발 평가도 현실적으로 좀 학생이나 학부모들 또 이런 시민사회에서 강력하게 요구가 있는데 교사들이 반대한다 그래서 이걸 없애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 조건 하에서 어쨌든 좀 문제점이라도 개선하려면 좀 동료 평가를 일단 없애고 그다음에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좀 학부모가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학교 전체적인 평가, 학교 평가 안에 일단 교사 수업 전반에 대한 그런 만족도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해서 뭐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만약에 교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학생 통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는 저는 학교 만족도 조사, 학교 평가로 좀 이렇게 통합시키는 게 좀 맞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교사들 입장에서도 일단 내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어떻게 내 수업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저는 한 번쯤은 꼭 한번 돌아봐야 될 지점이 아닐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요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제도를 좀 개선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말했던 그 필터링 시스템 그런 악성 댓글들을 좀 줄여주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뭐 일단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진짜 집중해서 내가 들었거든. 그런데 쓸만한 게 없는데 도대체 정부 용역 받아가지고 뭐 연구를 했다 하는데 이게 지금 뭐 돈값을 하는가? 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용역비 날린 것 같아? 용역비 날렸어요. 아니 내가 볼 때는 딱히 뭐 마땅치 않은 게 안 보여. 사실 제가 봐도 사실 요 정도 연구는 저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석사거든요. 요 정도 연구는 내가 너한테 한 돈 100만 주면 내 요 정도 연구는 결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렇죠. 어때요? 이 뭐 결과를 보시고 전문가 입장에서 이 결과가 진짜 용역비 받을 만한 거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일단 그래도 연구자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여러 안들을 저는 좀 그래도 많이 검토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갖고 있는 현재의 그런 교육계 안에서의 그 위치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우리 교사들이 봤을 때 솔직히 이제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굳이 이렇게 해서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도 좀 어렵고, 뭐 이걸 가지고 뭐 어디 뭐 이렇게 승진에 반영시킬 것도 아니고, 이게 굳이 필요한가 이제 교사들 입장에서 늘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말 필요하면 내가 한 학기 수업 끝나고 그냥 유인물 돌려서 한번 너네 의견 한번 써봐 이렇게 해서 쭉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 좀 교사들한테 큰 도움이 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쨌든 교사들에 대한 불만들이 되게 높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사가 생각하는 수업 교육과 학생 학부모가 요구하는 그런 교육이라던가 수업이 되게 좀 약간 달라요. 그리고 학부모마다 또 생각이 다 다르고. 그래서 사실 정말 좋은 수업이 뭐냐 이걸 갖다가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결과를 뭔가 어떤 인사 정책이나 이런 게 절대적으로 반영시키는 건 저는 되게 좀 무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교사의 수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때로는 어떤 뭐 되게 그냥 존경하고 좋아하는 교사면 자기 실명 밝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학생에 대한 평가권을 쥐고 있는 교사한테 이름 까고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선생님의 수업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이런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당연하지 뭐.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학생 학부모가 말할 수 있는 통로들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사들에 대한 어떤 강력한 어떤 그 구조조정이나 그런 개혁에 대한 요구를 어느 정도 저는 무마하고 있는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이고. 예, 그리고 그건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교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걸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 예를 들면 평가 문항들을 좀 교사들이 많이 재구성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좀 한 학기 정도 하고 나서 미리 한번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번 하는 것보다 사실은 여러 차례 할 때 그 학생도 이렇게 본인이 받았던 수업들을 기억하면서 그걸 반영시킬 수 있거든요. 좋았던 수업들을. 근데 연말에 한 번만 하니까 이게 안 좋았던 기억만 떠오르는 거예요. 특히 연말로 갈수록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저는 꼭 굳이 뭐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 하고는 지금 방식으로 뭐 여러 번 할 필요는 없는데 뭐 중간에 유인물 가지고 그 한번 해보는 거죠. 뭐 분기가 끝나건 단원이 끝나건 아니면 학기가 끝나건 간에 내 수업을 학생들이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거기에서 좀 잘 배우고 있고 또 내가 좀 수업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를 좀 수시로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죠. 그랬을 때 너무 이상적인데. 그렇죠. 제가 들으면서도 이거 애청자들이 반발이 많겠다 싶은. 저 그런 욕을 많이 먹어요. 너무 이상적이다. 그런 욕을 많이 먹는데. 아니 근데 그게 좋은 교사 입장입니까? 아니면 그 김영식이라는 개인의 입장입니까? 제 개인의 생각이고요. 좋은 교사 운동은 일단은 좀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딱 거기까지만 좀 생각이 좀 멈춰 있는데. 저는 이거를 제 개인적으로는 좀 교사들이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저는 좀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제도의 어떤 효과들을 저는 좀 오히려 높여가야 된다. 좀 이런 생각이죠. 물론 부정적인 어떤 반응도 당연히 있을 텐데, 그것도 좀 뭐 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하는 거죠. 아니 뭐 얘기는 잘 들었는데 내 생각에는 지금 이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개선한다. 이거는 그렇게 뭐 좋은 방법은 아니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아마 요 마지막 환류 모형 좀 그 정도 수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추측인데 일단 1안과 2안 그거는 받아들이기 되게 부담스러울 거고 반발도 클 거고. 근데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서 어쨌든 교사 입장에서 조금 더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물론 교사 입장에서 폐지가 제일 좋겠지만 일단 동료평가 통합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평가는 만약에 학교 평가를 좀 통합시켜 버린다면 그리고 이런 필터링 시스템이 좀 더 들어오면 약간의 개선 효과는 좀 있지 않나. 그러면 교육부가 아마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좋습니다. 받아들일 게 그것밖에 없네. 아니 용역비 아깝겠다. 진짜 아까워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아까워. 근데 그 사실 다른 어떤 제도적 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연구 용역 그 결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잘 풀어주셨는데요. 좀 세 분 소감 듣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소감은 각자 좀 교원 평가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본인의 바람을 좀 담아서 좀 소감을 얘기하고 좀 방송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은쌤. 예, 아까 전에 제가 세 가지 모형 다 좋다 얘기했는데 사실 세 가지 다 마음에 드는 건 없는 것 같고
이게 저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없애는 걸 선택하겠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학부모 학생들이 95% 이상 원하는데 네. 교육의 3주체 중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데 좋은 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군요. 그렇죠. 이게 옛날에 저도 초임 때 교사 자발로 이제 평가를 받아보고 그걸 내년에 반영하고 이렇게 할 때는 내 전문성이 신장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걸 제대로 만들어 놓은 이후에는 이 평가된 결과를 내 전문성 신장과 연결하고 싶지가 않는 거야. 그런 마음이 전혀 안 그게 들었고. 정서지. 네,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꼭 교원 평가로만 받는 게 아니라 요즘은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는 이미 민원이란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거를 통해서 이중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강력하게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민원을 제기하는 게 되게 힘들었고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뭐 국민신문고, 인권위, 뭐 교육청, 하여튼 개진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이걸 교원평가를 해야 되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우리 조쌤 굉장히 오래간만에 사이다 발언 그냥 시원시원하게 지금 막 하고 계십니다. 요 말하면서 텐션이 좀 올라왔네요, 제가. 네. 좋습니다. 사실 조쌤이나 저나 약간 초등이어서 초등은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중고등처럼 이게 내신을 쥐고 있는 경우는 또 그러지 않은 경우도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 나쁜 쌤. 예. 저는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역대급 참 영식 쌤이 당황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었을까. 뭐 본인도 솔찬게 교원평가 치러라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억지로 뭐 내용 설명해가면서 우리를 설득하는 척하는데 그걸 보면서 좀 가정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근데 저는 뭐 저도 존쌤 말씀처럼 이거는 없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은 한 가지는 교원평가라는 것이 좀 피드백이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들어볼 필요는 있잖아요. 그게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뭐 이렇게 완전히 선을 그어서 듣는다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우리가 수업 협의회를 하잖아요. 수업 협의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장으로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줘서 이게 더 이상적인가? 뭐 하여튼간에 그래서 형식적인 어떤 5점 척도 이거는 아니다. 어차피 애들 일자로 찍고 자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뭐 어떤 일자로 찍고 객관적인 정보 객관적인 정보는 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뭐 학부모 역시도 학생을 통해서 얻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객관적이지는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좋습니다. 저는 말이죠. 저는 그 유명한 이런 이야기가 있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네. 저는 이거 뭐 제가 봤을 때 이거 못 피합니다. 우리 절대 못 피합니다. 네,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즐겨보자. 어떻게 바꿔볼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필터링 말씀하셨으니까 욕설 필터링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빼고 질문 구성을 평가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수업과 생활지도 요 항목에 여러 질문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클릭 해가지고 질문을 보면 학교 단위에서 선택을 하는데 학교 단위에서 모여서 선생님들이 몇 분이서 선택을 하고 이제 한번 쭉 회람해가지고 괜찮겠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질문 구성을 왜 내가 원래 신경 쓴 부분이 있거든. 내가 원래 노력한 부분이 있거든. 그거에 관해서 좀 피드백을 듣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 구성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후배가 이런 얘기 했어요. 학부모들이 안 좋은 말 써놓은 거야 거기다가.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이유를 다 조목조목 다 답변할 수 있겠대. 근데 창구가 답변을 못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받기만 해야 되고. 그래서
답글을 달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아, 그럼 그 글 적은 사람한테 그대로 토스 될 수 있도록. 그렇죠. 답글을 달 수 있는 시스템 되면은 괜찮네. 좋지 않을까. 통이 되겠네. 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되게 기발하네요, 되게. 네, 저 이상한 생각 많이 합니다. 예. 이상한 쌤 옆에 이상한 사람만 있나 봐. 영식쌤 끝으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족족 지금 까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시죠. 뭐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 이 교훈을 결평가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됐으면 좀 좋겠다는 마음은 좀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좀 입장을 바꿔서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그 말하고 싶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좀 건강하게 소통하는 문화가 좀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교사들의 수업 그리고 생활교육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는 건 저는 필요하다. 이제 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 연구 결과 관련해서 몇 개 이제 뉴스를 보니까 약간 오해하기 쉽게 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교육부 정책연구, 뭐 교원평가 플러스 금평 통합, 부적격 교원 퇴출. 제목만 보면 제가 본 거는 수업 못하는 교사 교단 퇴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교원평가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 제목만 보면 교원평가랑 금평을 통합시켜서 부적격 교원을 퇴출한다. 이렇게 이제 이 연구가 제안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연구의 어떤 제안 중에 뭐 하나로 이렇게 이란을 선택해서 부적격 교원 퇴출까지 연결하면 이게 맞는 말이 될 수는 있기는 한데요. 이제 교육부가 그거를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 연구 결과에서 사실 부적격 교원 대책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실제 이제 그 교직 사회 안에서 소수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교사들로 인해서 좀 전체 교사들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어떻게든 교직 사회 안에 있는 그런 부적격 교원에 대한 퇴출의 문제는 별도로 좀 고민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교원 능력 개발 평가와는 좀 상관없이.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이 교원을 개발 평가에서 지금 보면 그 2.5 이하 받은 분들은 이렇게 연수를 좀 부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일부 교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 좀 이렇게 빡세게 지도하다가 애들한테 미움 사셔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저는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나는 좀 고려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생활부장에 대해서는 그 교장이 어떤 소명을 좀 하게 한다거나 뭐 그런 방식들을 좀 그 고려를 좀 해야 된다는 좀 생각도 있고요. 또 단순히 어떤 이 결과만 가지고 어떤 부적격 교원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사실 그럼요. 실제 이 업무 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동료 다면 평가 있잖아요. 그 다면 평가가 이게 그 줄 세우기여서 그렇지 실제 그 결과를 보면 그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아이들 정말 맞습니다. 가르치는 교사와 그다음에 정말 애들의 그게 함부로 하고 그 수업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교사가 좀 되게 확연히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다 알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결과들이 조금 종합적으로 좀 검토돼야 할 필요는 있다. 그러면서 그 이 부적격 교원들의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뭐 한 번에 뭐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연수를 통해서 좀 개선하도록 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정말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사들은 어떻게든 좀 퇴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직사회 안에 좀 자정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시민들로부터 좀 이렇게 신뢰받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교원 능력 개발평가는 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예, 섞어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교원 능력 개발 평가로는요 절대 부적격 교원을 퇴출시킬 수가 없어요. 그 데이터가 신뢰롭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연결하기 좀 어렵죠. 네, 참 또 이게 그런 또 학교의 신뢰는 저희가 또 쌓아가야 되는데 이것도 참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좀 핵고구마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요 근래 들어서 핵공허마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지요. 네. 우물을 파는 방송 선생님들에게 시원함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땅 파는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청취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렇게 저희들한테 까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방송 출연해주시는 우리 고정 게스트 김혁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이 정책방송 2019년 마지막인데요. 내년에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우리 선생님들 놓치시는 것들 하나하나 챙겨서 시원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은 선생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팟캐스트 3종 세트 잊지 마시고 쌤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